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최근 성장주들 성과가 영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대신 그동안 못 올랐던 가치주가 2020년 9월부터 지난 8개월 동안 성장주 대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 유출 현황을 보면 확실히 요즘 시장 심리가 느껴집니다. 2분기가 시작되고 난 후 현재까지의 자료인데요. 쭉 보시면 S&P 500 시장 ETF와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수형주, 성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나타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왜 월가에서는 여전히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덜 올랐다는 겁니다. 이 표는 미국 S&P 500 성장주 지수를 가치주 지수로 나눈 겁니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잘 나간 거고, 내려가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잘 나간 건데요. 2020년 3월 이때죠. 코로나 이후로 성장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성과가 8월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대 초반 IT 버블 당시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9월부터 비테크들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주춤하고, 그리고 항공, 에너지 같은 가치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치가 내려오는 추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향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수치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치주 대비 성장주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조금 싸 보이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지 고작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치주와 성장주의 순환 주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는 가치주가 더 잘 나가는 구간이고, 파란색 부분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성장주가 더 잘 나가는 기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잘 나갈 때 그 추세 유지 기간은 평균 3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가치주 대세 기간 동안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평균 60% 정도 잘 나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주가 100 오르면 가치주는 160 정도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작년 9월 이후로 가치주가 약 30%, 그리고 성장주가 약 10% 올랐으니까 현재 20%포인트 정도 앞서 나가는 수준인데, 평균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기간 측면에서나 수익률 측면에서나 여전히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격차를 더 벌릴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ETF에서 성장주 자금이 가치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ETF 같은 패시브 펀드 외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자금을 굴리는 액티브 펀드 시장에서도 이제 가치주로의 이동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30% 정도 더 적은 비중으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금융이나 에너지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S&P 500과 비교를 했을 때 금융과 에너지 모두 적은 비중으로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 액티브 펀드가 가치주를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하면은 가치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또 더 잘 나가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분기 자료니까 지금 4, 5월에 걸쳐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재밌는 뉴스를 봤었는데요. MTUM이라고 해서 모멘텀 전략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즉 최근 6개월, 12개월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6개월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 ETF에서 최근에 아마존을 퇴출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8개월 동안 가치주 성과가 더 좋았으니까 이번 5월 말에 포트폴리오 개편할 때 이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성장주들이 퇴출이 되고 가치주들이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이 ETF는 전략 특성상 가치주 비중이 1, 2% 수준이었고 에너지 종목은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개편을 하면서 금융이나 에너지 같은 가치주 비중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펀드 상품에서 전략에 따라서 성장주 대신 가치주를 담기 시작을 한다면 가치주에 돈이 더 많이 유입이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가치주 저평가된 건 알겠는데 그만큼 성장주가 돈을 더 잘 버니까 성장주가 더 비싼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이익까지 반영을 해서 가치평가를 해본 결과 여전히 성장주의 가격과 가치주의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포워드 PE 값이고요. 이 격차가 지난 10년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치주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꾸라졌던 이익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올해는 성장주 못지않게 돈을 잘 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1분기 S&P 500 실적 발표 결과인데요. 성장주뿐만 아니라 임의소비재, 금융, 원자재와 같은 가치주들의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이 부담스러운 성장주에서 비교적 저평가된 가치주로 눈을 돌리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고 보는 의견인 겁니다. 물론 그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냥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ETF로 몰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좋을지, 가치주가 좋을지, 대형주가 좋을지, 중소형주가 좋을지, 반도체가 좋을지, 에너지가 좋을지 맞추는 것도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잘못 맞췄을 때 타격도 더 크니까요. 제가 내용을 찾다가 안타까운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올해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치주 펀드에서 자금은 계속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하도 안 오르니까 지친 투자자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친환경, 기술 이런 ETF로 자금을 옮긴 건데 하필 그게 가치주 저점 그리고 성장주 단기 고점이었던 거죠. 약간 우리 개미들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감도 되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역시 투자 성과는 인내하는 자의 몫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거 올해 다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도 타이밍을 재면서 가치주로 옮겨간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성장주와 가치주, 배당주 비중을 5대 3대 2로 계속 유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더라도 사실 1년 뒤에 뒤돌아보면 그때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기회로 삼고 테슬라나 애플 같은 평소에 너무 비싸서 선뜻 사지 못했던 주식들을 계속해서 사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담배회사나 통신회사, 리츠회사 같은 이런 가치주들도 투자를 하면서 소소하게 이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